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47만 122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만 9,865명, 완치 130만 4,921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다시 준비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는 돼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돼지 췌장에서 추출한 트립신이 들어있어 할랄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울레마 협의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할랄이 아니지만 팬데믹 상황이기에 긴급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백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혈전 부작용 우려 등으로 해당 백신 접종을 꺼리던 상황에서 돼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맞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에는 돼지 추출물을 사용하거나 포함하지 않았고 다른 동물의 성분도 넣지 않았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자카르타 시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신 감독은 최근 발열과 식욕 부진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에 앞서 대표팀에서 유재훈 골키퍼 코치, 김혜훈 수석 코치, 이재웅 피지컬 코치 등이 이달 초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최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중국의 외교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중국 시노백사 백신을 전달받았으나 아직 긴급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시노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백신의 품질 안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노백과 다른 중국 제약사인 시노팜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일부만 자체 공개했을 뿐 학술지에 실지는 않았습니다.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개발 회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계의 동료평가를 거치기에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개발된 백신 스푸트니크 V는 국제학술지 엔싯의 임상시험 결과가 게재되면서 불신을 씻었고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작년 12월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우리나라 공항 운영 역사상 최초로 해외 공항 운영 및 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수주한 사업은 운영권과 개발권이 포함된 사업이며 최장 35년에 사업비는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바탐 경제자유구역청에 국제입찰로 발주한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개발 사업을 수주했으며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인천공항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둔 이번 인도네시아 바탐공항 수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실적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핵심 수익 모델이 면세점 임대료 위주로 운영되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공항 사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천공항의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이 면세점 임대료에 편중된 구조였다며 향후 임대사업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항공 수익 및 공항의 영토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로 바탐 지역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인프라가 갖춰진 휴양지로 유명하며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최초로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곳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인 관광객 8만여 명을 포함해 약 2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5월 인도네시아 공장의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연내 현재에 맞는 전략형 신차를 출시하고 내년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오는 5월 프로토타입의 제작과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차종은 컴팩트 SUV와 소형 MPV가 유력합니다. 현재 현대차 공장은 기계 설비가 97% 갖춰진 상태로 막바지 정비가 한창입니다. 초기 생산 규모는 15만 대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라인은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 가동되는 내년의 연간 자동차 판매는 친환경차를 포함해 35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버카시의 77만 6천 스퀘어미터 부지에 조성 중이며 투자비는 약 15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혜택이 가능한 아세안과 근접한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성장세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5월 생산을 시작하는 프로토타입 모델에 대한 시장의 첫 반응과 기대감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 실종돼 지금껏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인도네시아 경찰로 추정되는 인물이 17년 만에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 아셉은 2004년 인도양 쓰나미가 닥친 날 출근했다가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쓰나미는 강도 9.1 지진에서 시작된 초대형 자연재해로 최고 높이 30m에 이르며 수십만 명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역시 당시 쓰나미로 실종 명단에 올랐으며 이후 가족들은 그의 잔디까지 치르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7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추정 인물이 발견되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해당 경찰관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남성은 쓰나미 발생 5년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만큼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나 사람을 괴롭히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0여 년간 해당 남성을 돌봐온 정신병원 측이 청년을 발견된 마을로 돌려보내도 되겠냐는 의사를 전하자 촌장은 해당 남성의 가족 찾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촌장은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관들과 병원에 있는 남성에게 방문했고 과거 실종된 경찰관과 동료였던 경찰관은 해당 남성이 실종된 경찰관과 동일 인물임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시 남성은 경찰관을 선배라 부르고 기동타격 때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실종된 경찰관의 가족들은 정신병원을 찾아 그를 만났고 특별한 신체 특징이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가족들은 그가 아셉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현재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고향인 솔로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막내 아들이 솔로시에 기반을 둔 축구구단 지분 40%를 인수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들, 딸, 아들 순으로 이남 일녀의 자녀를 뒀는데 특히 첫째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 작년 12월 선거에서 솔로시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솔로시는 조코위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으로 가구업체를 운영하던 조코위는 2005년 솔로시장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외식업체 등을 운영하다 아버지가 속한 투쟁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장이 됐고 막내 아들은 22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겸 사업가로 활동 중입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솔로시장인 형은 동생이 구단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K-팝 그룹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작년에 K-팝 관련 트윗 수가 2019년 대비 10% 늘어 사상 최다인 67억 회에 돌파했으며 나라별로는 인도네시아가 1위로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으며 무엇보다 10에서 29세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젊은 나라로 앞으로도 K-팝이나 한국형 콘텐츠에 큰 호감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는 K-팝의 인기 급증은 한국의 경제 진출과 비례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가전 판매점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의 대형 TV를 진열하고 여기에 인기 아티스트들의 영상을 내보내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의 영향으로 한국형 뷰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퓨처플레이가 보고한 Z세대 백인 인터뷰 리포트에서 인도네시아 젊은 층 10명 중 7명이 한국 영상을 보며 자신을 꾸미는데 가장 많은 소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타식말라야에 우리나라의 북촌 한옥마을 테마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해당 공원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 성장하여 카란르식 관광단지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입구에는 제주공원이라고 적혀있으며 기와집과 장독이 정겹고 각종 한글 간판이 선명합니다. 이 관광단지에는 K-팝을 주제로 한 공원도 같이 선보였습니다. 해당 관광단지의 소장은 K-팝과 한국 드라마 팬들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에게 적합하고 이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어 다른 곳에도 한국을 모방한 공원이 있지만 해당 공원은 시원하게 흐르는 강 덕분에 한국의 분위기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은 한 번 대여하면 바로 세탁하고 기와집 등 시설도 정기적으로 소독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보건 규정을 엄격히 지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광단지 측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한국 관광이 힘든 상황이니 한국 관광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